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베트남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끝이. 많이 벌은 돈을 내 앞으로 내 몫으로 챙길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베트남 사업에 대한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베트남에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장사 잘 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장사를 잘해서 번 돈이 과연 내 돈이 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호치민에 있던 이발소, 그 이발소도 장사 잘 됩니다. 아가씨들도 많고.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꼭 털어가니까 벌어놓은 돈을 70% 정도를 다 뺏어가니까 이게 문제죠. 또 하나, 지금은 제가 잘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제가 있었을 당시 호치민에는 아주 큰 그 가라오케, 즉 한국으로 치면 룸사롱이죠. 룸사롱이 있었습니다.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1년에 한 번씩 문제가 생깁니다. 연장을 안 해주는 거죠. 계약 연장을. 나가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럼 또 다른 데 임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합니다. 1억 정도 드리는 거죠. 그 당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1년 있으면 또 계약을 안 해줍니다. 또 나가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벌어갖고 1억을 버려도 1억이 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그 공산당들은 사업 관리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외국인이 되었던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일단 불법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계약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연장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털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임대료만 간신히 낸다면은 연장해주지요. 임대료 받으려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덩치 큰 대기업들도 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택공사도 큰 손해를 보고 나온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는 다 뺍니다. 지금 장사 잘 된다, 아주 돈 많이 벌고 있다, 이런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또 꼬드겨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령 공산주의자들과 우리가 쓰는 용어가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 학교 가자, 우리 학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학교를 가자 하실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갑니까?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데 질 나쁜 학생들은 학교에 갑니까? 애들 돈 뜯으러 가는 겁니다. 밥 뺏어 먹으러. 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를 간다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이 질 나쁜 학생들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하고 사용하는 언어는 똑같더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 오늘 회사 가자. 그러면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벌러 회사를 갑니다. 근데 공산당에서 파견한 사람들은 회사에 와서 회사를 뺏으려고 오는 겁니다. 회사의 물건을 훔쳐내고 이렇게 하러 회사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고합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 저희는 업무상 이 합판을 한 달에 한 10,000장 정도 썼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썼죠. 주로 많이 쓰는 게 3mm 두께의 합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을 한 장 한 장씩 노기수로 재보면은 2.7mm가 나옵니다. 2.7mm가. 그러니까 장당 0.3mm를 빼내는 거죠. 장당. 이게 10,000장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 물건을 빼내갑니다. 그리고 0.3mm의 두께 차이로 인해서 불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얘들은.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0.3mm를 뺀 합판에다가 또 속이 빈 합판을 또 납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를 받는 거죠. 섞어서. 그런 거를 찾아내려면은 합판을 세워놓고 뒤에서 전기다마를 다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합판이 없는 자리는 빛이 세게 투과가 됩니다. 빨개지죠, 그 자리는. 그런 거 다 빼냅니다. 이런 식으로 악랄하게 나옵니다. 악랄하게. 가령 지금 베트남에서 호치민에서 커피 전문점이 잘 된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베트남도 인구가 1억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외국인도 많고.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과연 내 손으로 해서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의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드렸던 분, 이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 공항을 떠날 때, 이륙할 때 자기가 하던 식당에다 시한폭탄을 벽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뜨는 그 순간에 터뜨렸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던 분, 그분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분이 사이공,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던 사람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그분이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죠. 그 공작에.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돈을 벌려면은 그런 걸 다 알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를. 철저하게 베트남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걸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남들이 잘 된다고 가가지고 나중에 한국 사람들 끌어들이는 역할이나 하고 새로운 한국 사람들 돈이나 뺏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베트남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디 가도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베트남에 가신다면은 정확하게 공산당을 아시고 가야 됩니다. 지금 남북회담을 합니다. 남북회담을. 공산당들의 회담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회담도 전투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빠지면은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회담입니다. 회담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공산당은 기본이 뺏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남의 걸 뺏는 걸 보면 모두 다 격분하죠. 그리고 공분합니다. 같이 분노하죠. 나쁜 놈.
베트남에서 어떤 사람이 남의 걸 뺐습니다. 다 박수칩니다. 이렇게 다른 정서와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 당하지는 않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거지. 속임수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인사하고 뒤에 돌아서면 총 쏜다는 베트콩 전술.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어차피 내 자본을 가지고 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내 돈입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의 협정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협정을 해놓고 뺏는 게 그런 게 공산당인 것입니다. 그런 게. 머리만 잘 쓰면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단 베트남은 인건비가 한국보다는 저렴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돈 벌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여건을 갖춘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아시고 가셔서 관리,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관리. 베트남 말하고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관리란 말은.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관리 이런 얘기를 하면 딱 귀를 곤두세웁니다. 똑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베트남하고. 이 관리만 철저히 하게 하셔서, 그리고 너무 막 긁어 갈퀴로 긁듯이 돈을 모으지 마시고, 그 사람들 공산당에도 돈을 줘야 됩니다. 당연히. 싼 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돈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벌었다면은 대가를 또 지불해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그냥 싹 씻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사한다 하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돈 많이 법니다. 그리고 다 내 손에 그 돈을 쥐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 많이 번다고 좋아하고 대책 없이 있다가는 몽땅 그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대우호텔이 옛날에 베트남한테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제 최근에 뭐 이름을 바꾸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미 넘어간 지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넘어간 것이죠. 까마득한 옛날에. 제가 하던 회사도 하이정에 있었습니다. 하이정 투자국을 가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모든 서류가 거기에. 사진도 안 하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사업 성공을 하시려면은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산당에 대한 공부를. 그 사람들 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고 공산국가입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이 배우고 익힌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가서 당하는 사람이 잘못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욕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하십시오. 공산주의자들은 힘이 센 사람한테는 꼼짝 안 합니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제가 여담인데, 이게 여담입니다. 정말로. 하노이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호안기엠 그쪽으로 그 책방이 하나 있습니다. 책방에 가서 책 하나 살라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세계 밀리터리라는 책이 이렇게 사진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책의 첫 장을 장식하는 페이지죠. 그 페이지에 어느 나라 군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그 세계의 유명한 특수부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웨인 부대부터 해서 미국의 그 유명한 네이비 실이라든지 그린베레라든지
많습니다. 첫 장을 열어보면서 딱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첫 장에 나오는 사진이 누구냐? 우리나라 해병대 상병이 낙하산을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우리나라 왜 대한민국 해병대가 여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이제 그 베트남 군인이었습니다. 제대한 사람이죠. 나이도 드신 분.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베트남 군대는 전 세계 군대하고 유명한 군대하고는 다 싸워봤다 이겁니다. 전 세계 군대하고. 그런데 이 한국 해병대가 최고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죠. 인정사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이. 그 베트남 사람도 잔인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그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그 잔인한 베트남 사람들도 아주 학을 띨 정도로 싫어합니다. 첫 페이지가 그 한국 해병대 상병이 그 벽돌같이 큰 무늬로 이렇게 찍힌 그 위장복을 입고 낙하산을 타고 뛰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전 세계 특수부대하고 다 싸워봤다 이겁니다. 베트남은.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군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은 막 무자비하게 나오는 데는 꼼짝을 못합니다. 무자비하게 나오는 데는. 공산당하고 말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산당은 힘이 세고 상대방이 완벽하면은 뒤로 뺍니다. 베트남이 우리나라입니까? 거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다시 한국으로 와야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좀 갖고 계시면서, 베트남 사람들을 바꾼다, 교화한다, 뭐 친화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사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사업하러 가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셔가지고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또 그런 평가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